오늘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거, 그런 데이터 모음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함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 어떤 조건에 부합하는 값을 더하거나 평균 내거나 아니면 개수를 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데이터 함수가 뭐냐에 따라서 계산 결과는 다르겠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묶어서 표현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모두 다 D로 시작해요. 지금 보시면 D를 빼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함수들이에요. 어떤 함수들이었냐면 그냥 이렇게 함수명 쓰고 괄호 열고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각각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표준 편차, 분산, 그 다음에 이거는 찾기인데요. 전에 안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 이렇게 구하는 함수였어요. 근데 다 D가 붙으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되고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는 어떤 값만 더하고 조건에 맞는 어떤 값만 평균을 내고 이런 식으로 조건에 맞는 계산을 할 수 있는 함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얘네들을 제가 한꺼번에 쓴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모두 다 같아요. 인수가. 그러니까 답만 달라지는 거고 인수는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쉬운 함수 배울 때도 안에 들어가는 건 다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한 번만 공부하시면 이 10개의 함수를 한 번에 다 공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수가 어떤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 함수 명이 들어가겠죠? 저 10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그럼 첫 번째 인수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범위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엑셀에서 보면 표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요 예제에서 보자면 요 4번부터 요 I18까지 되겠죠? 이 표 범위. 제목 포함해서입니다. 몽땅 다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표 범위고요. 두 번째는 계산할 필드예요. 제가 필드라고 표현한 이유가 데이터베이스 용어거든요. 필드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자면 필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이름 필드가 되는 거예요. 부서명, 직위, 직무 수행 능력 필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계산을 할 거냐. 근데 어차피 계산을 하려면 숫자겠죠. 이 4개 필드. 물론 아닌 함수도 있으니까 다른 필드를 여기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조건에 맞는 걸 계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조건이 안 들어갔죠? 이제 세 번째가 조건 범위입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인수가 공통점이 뭐냐면요. 제목을 포함해서 잡아야 돼요. 이 제목. 계산 필드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조건 범위도 제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인수 모두 제목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계산 필드가 세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가 이렇게 찍는 거예요. 제목을. F4 뭐 이런 식으로 셀 참조가 되겠죠? 그래서 필드의 제목을 잡는 겁니다. 필드 제목 참조.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쓰는 거예요. 물론 큰 따옴표 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필드 제목 입력. 직접 입력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이 뭐냐면 직무 수행 능력 필드는 왼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필드예요. 그래서 5라고 써도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필드의 순서인데 그냥 열 번호라고 할게요. 열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세로가 열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열 해서 이렇게 열 번호를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세 개 중에 모두 다 사용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 중에서 가장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쓰는 거는 잘 사용을 안 하겠죠. 그리고 또 이것도 세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는 제목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필드는 거의 이렇게 제목을 참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건 범위. 조건 범위도 제목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조건이 대리인 사람들이라는 게 조건이라면 제목 직위 들어가야 되고요. 내용인 대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조건 범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내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얘가 표 안에 있든 표 바깥에 있든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대리는 그렇다 치고 만약에 조건이 사원이면 제목과 사원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미리 함수를 작성하기 전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총무부면 여기서 그냥 하셔도 되는데 총무부가 아니라 인사부가 조건이다. 그럼 이렇게 미리 적어 놓으셔야 돼요. 따로. 또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적지만 조건이 두 개인 경우가 있어요. 두 개인 경우도 뭐 부서명이 총무부이고 직위가 대리이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하지만 붙어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 범위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직위가 사원이고 부서명이 총무부인.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엔드 조건이에요. 엔드 조건. 둘 다 만족하는 거. 하지만 우리가 조건이 5월 조건도 있다는 거 아시죠? 이전에 논리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원이거나 총무부인 사람. 이렇게 5월 조건일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각선으로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제목은 나란이고요. 내용을 대각선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엔드 조건은 옆으로 나란히 쓰니까 서로 간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옆이 비어 있죠. 그러면 사원인 거 만족하면 무조건 참이고 또 총무부인 거 만족하면 참이기 때문에 서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원인 거 전부, 총무부인 거 전부 무슨 계산이든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건을. 자, 그러면 세 개의 인수에 대해서 모두 다 설명을 드렸고요. 직접 한번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직위가 사원인 대리 빼고 사원인 사람들의 직무수행 능력 평균을 구하겠다. 그럼 D 에버러지죠. 합계라면 D 썸이고요. 근데 우리는 평균을 구하겠다. 그러면 D 에버러지 하시고요. 자, 첫 번째가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를 다 잡으시면 됩니다. 제목 포함해서 쉼표 필드라고 되어 있죠. 아까 평균을 뭘 낸다 그랬냐면 직무수행 능력. 그러니까 계산을 뭘 하냐면 직무수행 능력을 해요. 그러면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계산 필드 참조하는 방법을. 그 중에 가장 쉬운 건 제목을 찍는 겁니다. 쉼표. 마지막으로 조건이 사원인 사람들이에요. 직위가. 그러면 여기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참조를 못하고요. 미리 작성해 놓은 조건을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괄호를 닫으시고 엔터를 치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거 90점, 57점, 79점 이렇게 세 개의 점수를 합한 다음에 3으로 나눈 평균이겠죠. 요 값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사부에 해당하는 부서가 인사부인 사람들의 이해 판단력 최대값을 구해볼게요. 최대값이니까 Dmax겠죠? 그러면 Dmax 범위를 다 잡으시고요. 그러면 이해 판단력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요 제목을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건이 인사부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인사부 이해 판단력 중에서 지금 보시면 두 개밖에 없네요. 이 중에 최대값은 88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건이 두 개인 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D겟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D겟은 get은 얻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값을 얻는 거예요. 자, 전체 다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우리는 이름을 찾고 싶어요. 그럼 이름을 찍으시면 돼요. 이거는 평균이나 합계 이런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를 찍으셔도 됩니다. 조건이 사원이면서 총무부인 사람. 지금 보니까 사원이면서 총무부인 사람이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답이 나올까요? 에러가 나겠죠. 그럼 사원이 아니라 대리로 해볼게요. 자, 대리로 하면 대리이면서 총무부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또 안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부서명을 인사부로 해볼게요. 그럼 답이 나오죠. 대리이면서 인사부인 사람은 단 한 명이거든요. 황선철. 그래서 D겟은 지금처럼 좀 제약이 있습니다. 답이 나오는데. 그 다음 이제 D카운트 A를 한번 해볼게요. 카운트는 숫자 셀을 세고 카운트 A는 문자 숫자 셀을 센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지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 데이터베이스 범위 다 잡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개수 세는 건데 지금 이 조건을 사용을 해볼게요. 5월 조건을. 그건 나중에 잡으면 되고요. 두 번째 계산 필드가 중요해요. 이렇게 4개를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문자라서 셀 수가 없어요. 카운트로는. 4번은 찍어도 되겠네요. 지금 숫자라서. 근데 이름 부서명 치기는 참조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기 때문에 어딜 찍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 중에 아무거나 찍어도 돼요. 사실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문자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숫자 중에 골라서 아무거나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카운트를. 카운트라는 거는 이 숫자를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몇 개인지 세는 거라서 어떤 걸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아무거나 찍고 심표하고 조건 범위를 잡아볼게요. 사원 다 세고 총무부 다 셀 거예요. 6명이래요. 자, 디카운트 A는 문자 숫자를 다 세기 때문에 이 중에 아무거나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부서명 찍어볼게요. 문자를. 그 조건을 똑같이 이렇게 잡으면 6개 나와야 되겠죠, 답이? 6개 나옵니다. 디카운트와 다르게 디카운트 A는 문자도 셀 수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참조하셔도 됩니다. 자, 나머지는 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방식은 다 똑같고 답만 다르게 나올 뿐이에요. 이건 합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고 풀어보았습니다.